뉴스원 이근영 기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동시 백년대교를 위해서 네, 초등학교의 제일관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 최영 시장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 질문 주신 거에는 당연히 답드리지만 현 시장님을 또 평하라고 그러면 좀 불편을 합니다만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좀 아쉬운 점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계룡시에 고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그리고 초등학교 5곳, 총 10학교가 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즈음만 해도 용남고등학교를 인근 대전이나 충남시군에서 전학 오려고 굉장히 무단히도 노력을 하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용남고등학교 하면 그 역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발전을 시키지 못하고 다른 인근 학교로 우리 중학교의 우수한 그 학생들이 거의 상위 한 60명 정도 각 두 학교에서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계룡시로 봐서는 우리 또 손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우수한 학생들을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또 우리 대학교에 이렇게 입시율을 높이면서 보낼 수 있을까 연구를 한 끝에 다른 타 학교에 선호하는 학교를 보니 기숙사형 고등학교로 많이 선호를 하면서 갑니다. 그거는 어떠한 계룡시에 군 가족인 이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더 원하는 그런 기숙사형 고등학교가 바람사항이거든요. 그거를 실천하지 못한 우리 계룡시 지금 개청 15년인데 그거에 대해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많이 아쉽고 그로 인해서 3년 전 제가 의장 임기 때 파주에 있는 한민고등학교 아시죠? 군 자녀가 70%고 인근 경기도 학생들을 30% 받아서 전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예요. 물론 국가에서 국방비 하며 이제 막대한 예산을 6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설립을 해준 학교인데 그 학교가 제2, 제3의 학교가 계룡시에 설립이 된다면 우리 계룡시 교육 발전에 상당한 우리 자녀를 둔 어머니들, 학부모님들께서 계룡시를 주목하지 않을까, 우수한 학생들을 또 이 계룡시에 또 이렇게 고등학교에 남도록 하지 않을까. 그래서 파주에 있는 한민고등학교를 의장 임기 동안 2번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이사장님이 김태영 전 국방장관님이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죠. 2번의 면담과 그리고 그 희망을 물론 갖고 돌아는 왔습니다만 그때 당시 2015년도였는데요. 영천에 제2 한민고를 설립 계획 중이었어요. 협의를 맺고 이미 이제 제2의 한민고가 이제 설립이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 이사장 김태영 이사장님께서 본인도 계룡대에 근무하시던 그런 이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또 애착심을 가지고 계시고 제3의 한민고등학교 생긴다면 거기는 틀림없이 계룡대일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저 나름대로 약속을 받고 왔고요. 그 조건은 계룡시에서 부지만 제공을 하면 그 예산을 따는 거 여러 가지 또 1차, 2차 또 학교를 설립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다라는 대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제 또 3회 한민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일 가장 유력한 우리 계룡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계룡시 출마를 해서 후보가 되고 계룡시장이 된다면 확실한 군자녀 내지는 지역에 또 제 명문가는 한민고등학교를 유치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여기 있는 용남고등학교, 계룡고등학교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시장님. 그리고 전 시장님은 물론 좋으십니다. 인성 좋으시고 이웃집 우리 편안한 우리 또 이렇게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다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시장님으로서 친화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학교 문제
또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청소년 수련관조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도 좀 지지부진하게 계획을 좀 미루는 그런 면, 물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는 더 이상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자라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여건,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시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한 점이 아쉬움을 느끼기 때문에 저 또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모든 것을 느끼고 그런 점 이 시장을 출마하면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도일보 고용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세요. 이제 현역 의원으로서 이제 처음 네. 시장 출마 선언을 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계룡시의 이제 주재기자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 문제를 수차례 거론을 해왔지만 아직도 정기적인 집행부와 의회하고의 정기적인 그런 뭐 이런 만남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이 예산표만 되면서 뭐 이거 계룡시가 발칵 뒤집히는 현상까지 오고 뭐 기사도 나오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시장이 되신다면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한국당 여성에 대한 비율, 그것도 뭐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그 다음에 또 우리 계룡시 말고 또 타 시군도 여성분들이 출마를 선언한 데가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한간에 들리는 소문, 이거 소문입니다. 또 하지 마시고, 시장 후보에 나서지 못하면은 정치를 그만두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나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고용준 부장님 욕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을 4가지나 주셨는데 차례차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와 의회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 그동안 아쉬운 점, 집행부를 향해서 항상 이렇게 주기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냥 집행부가 의회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함께 하자라고 할 때 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태도를 안 보일 때 의회가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정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옆집 이웃에게 인사를 공손하게 하고 반갑게 하죠. 그럼 아이들도 따라서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시장님께서 의회와 같이 하겠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소통하려고 애쓰고 할 때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목표는 계룡시 발전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각자의 역할은 있지만 함께 앞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거에 또 중점을 두고 이렇게 같이 할 것으로 또 집행부에 부탁을 하지만, 저 또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여성의 또 장점이 친화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을 잘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의 후보에 대한 여성 비율을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 한 달 전에 자유한국당 당규 개정안을 보면 여성 청년 인재를 등용시킨다, 많이 또 이렇게 인재를 찾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청년 50%를 하겠다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50%까지 되겠습니까마는 준비하고자 하는 후보에게는 그만한 25% 여성 25%, 청년 25%의 이런 추가 점수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또 충남에 또 있는가 후보가 하셨는데 아직까지 뭐 공표한 후보는 오늘 기점으로 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희망을 갖고 제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충남 시군 15개 시군 중에서 자유한국당 여성 단체장 출마 김혜정밖에 아직은 유일하게 없다는 것을 그거를 말씀드리고 공천 과정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규 개정안으로 봤을 때 가장 공정하게 할 때 김혜정 이 후보가 공천을 받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차후에 물론 후보가 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또 우리 계룡시의 시장을 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 후에 혹시 안 될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후보 이제 시장 후보가 경선이 됐든 만약에 안 하면은 그렇죠. 근데 다 제가 들린 네네. 소문에는 시의원이나 이런데 출마하지 않을 네.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게 그러시죠? 맞는 얘기인지. 네, 사실 우리 영업하시는 분도 상도가 있듯이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을 출마한다고 선언을 하면 그동안의 의정활동은 내려놓는 게 사실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앞서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8년간 의정활동을 저는 열정적으로 그리고 진정성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물론 뭐 아쉬움도 있겠습니다만은 8년간으로 또 이렇게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으로 출마를 선언한 이상은 여기에 올인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낮춰서는 이제 안 나오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낮춘다기보다는 의원으로서는 네 시의원은 안 나오시겠다. 그렇죠. 제가 지정한 것 중에 하나 좀 보강 지정을 청소년 수련관 지금 네. 부지가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니면은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 지평부가 지금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보라는 것은 매입을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매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계룡시 개청을 함과 동시에 우리 계룡대와 그 청소년 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그 부지를 계속 또 여기 계룡대 신도안면에 갖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저러하게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 결정은 우리 3군 참모 차장님들이 구성이 돼서 그 심의를 갖게 되시거든요. 결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안 되어 오다가 지난 3년 전에 계룡고등학교 그 인근에 거기를 그 부지를 그 심의해서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노력한 그 10여 년 동안 노력한 결과에 우리 계룡시가 우리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없습니다. 학교 외에는 어디 가서 마음껏 뭐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관계로 그것에 대해서 이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빨리 설립이 되도록 했으나 그 계룡대에서 어렵게 이렇게 수락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매입을 하지 않고 그건 나중에라고 이렇게 좀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계룡대에서는 아니 준다고 하니까 또 나중에 이러한 서로의 계룡대와 계룡시에 이거는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걸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의원으로서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제가 계룡시 시장 출마를 하게 된 그런 여러 원인 중에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곧 추진되고 다시 그 심의 다시 열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 참모진들이 또 계속 바뀌시잖아요. 그런 관계로